명탐정 포아로가 해결한 사건 중에 이번이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였어. 곧 일어날 게 확실한 사건이라서. 마장 같으면서도 현실적이야. 살인을 막는 게 이미 일어난 살인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 범인이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우리 포아로는 사진 속 장면만 보고도 추리해냈어. 폭풍이 곧 닥칠 거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다예요. 이번에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각색을 소개할게요. 명탐정 포아로 시리즈 중 위말벌의 둥지입니다. 화창한 하루. 오랫동안 의뢰가 없던 포아로가 김전하려 나기로 써요. 그래서 헤이스팅스와 자프 경감과 함께 공원에 가기로 했죠. 물러간 거지만 포아로는 많이 답답해 보여요. 일이 계속 늘어니까 이대로 가면 어쩌나 걱정이에요. 마지막에 택시를 탈 때 헤이스팅스가 근처 한 여성을 보고 눈길이 갔어요. 그녀는 패션 모델이에요. 몰이 양이라고 하죠. 자표에도 나온 게 있어요. 그 분야에서 꽤 유명하답니다. 그녀가 시골길을 운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결국 별장 앞에 멈춰 섰어요. 그때 한 검은 옷을 입은 노인이 나왔고 둘은 서로 얼굴을 맞춰서요. 이 별장의 주인은 존이라고 해요. 유명한 지식 작가이고 잘생기고 지역에서 아주 부자예요. 그리고 모리 양은 그의 약혼녀랍니다. 존의 생활은 매우 단순해요. 정원을 가꾸며 꽃을 많이 심었어요. 편안한 환경 덕분에 말벌도 찾아왔죠. 말벌의 수위는 일도 자주 있어요. 존은 일을 매우 꼼꼼히 해요. 모리가 차로 온 걸 보고 차를 점검했어요. 조그만 위험도 방지하려고요. 한편 공원에서는 서해안 유어가 열립 있었어요. 다양한 놀이 시설이 가득했고 과외 옷을 입은 배우들도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공연 중이었죠. 그런데 헤이스팅스는 최애의 소음이 감겨요. 사진 찍기예요. 포아로가 준 카메라를 들고 있죠. 잠시도 멈추지 않아. 그 후 헤이스팅스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전에 택시 탈 때 만난 패션 모델이 몰리 양도 없단 걸. 그때 몰리 양은 패션쇼를 구경하고 있었다. 갑자기 광대 배우에게 텐트 뒤로 끌려갔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 잠시 후 몰리가 흥분한 채 달려나왔다. 광대 배우를 떨쳐내려는 듯했다. 마침 약혼자 존도 도착했다. 알고 보니 이 광대는 클로드라는 배우였다. 존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 여기서 만날 줄 몰랐다. 덕분에 나중에 방문할 필요도 없게 됐다. 존은 클로드에게 부탁했다. 며칠 뒤 집에 와서 말벌 좀 치워달라고. 안 하면 큰일 날 거라고. 클로드가 흔쾌히 승낙했다. 이번 주 금요일 도를 생각한다고. 꼼꼼히 처리해주겠다고 했다. 그 후 오후 차를 마친 존은 그소에 있는 예술가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는 파포였다. 포로는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 마신 차 찌꺼기로 자프 탐정과 점을 치고 있었다. 존이 들어올 때까지. 놀랍게도 존과 포로는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우린 또한 얘기했다. 포로가 존의 아버지와 매우 친한 친구라는 걸. 가족과도 깊은 우정을 쌓았다고. 존은 모두에게 약혼녀 몰리를 소개했다. 몰리는 포로가 차 점을 치는 걸 보고 마신 찻잔에 호기심이 생겨 자기도 점을 쳐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포로가 찻잔을 받은 후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다. 몰리야, 이 잔은 오직 당신만 쓴 건가요? 몰리가 답했다. 물론이죠. 왜요? 점에서 뭔가 보였나요? 포로는 조용히 찻잔을 바라보며 맞다. 내가 틀렸길 바란다. 검은 구름 아래를 봤어요. 거센 파도가 숨어 있었어요. 모리씨, 당신과 존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 현장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어요. 그때 갑자기 멀리서 광대 클로드가 폭죽을 터뜨렸어요. 펑은수가 떴죠. 그리고 평시가 이어졌어요. 자프 형사 위가 갑자기 아팠어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그일지는 폭죽 소리, 자프의 비명, 그리고 포로가 점칠 위험이 더해서 현장은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지금은 사람부터 살려야 해요. 자프 형사는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가 아파하는 손위치를 보니 손목에 문자 새긴 것 같아요.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포 두 사람 바라지 않고 간단히 격려만 하고 병실을 떠났어요. 그때 헤스팅스가 궁금해서 포로에게 물었어요. 차로 점을 보는 게 진짜냐고. 모리 씨에 대한 예언.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포로 맞아요. 내가 방금 축제에서 모리 씨가 사용한 립스틱 색깔을 봤는지. 연풍스여거. 그녀가 점을 보라고 준 차자는
그 색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분홍색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한 빨간색도 섞여 있었죠. 시간은 금세 금요일이 되었고 이전에 광대를 했던 배우 클로드가 벌집 제거 도구를 들고 존의 별장에 왔어요. 휘발유로 가득 찬 분무기로 벌집을 처리했죠. 한밤에 했지만 효과가 별로였어요. 다음에 더 강한 걸로 처리해야겠네요. 그때 모리 씨가 차를 타고 나가려고 준비했어요. 다음 패션쇼 인터뷰를 위해서죠. 마침 클로드가 집에 가려고 했어요. 모가 그를 태워주길 원했어요. 하지만 바로 거절당했죠. 더 이상 모리는 말하지 않았어요. 야쿠자 존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차를 몰고 별장을 떠났어요. 그 와중에 탐정사무소에선 비서 레이먼 양이 포로에게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냐고 부탁했어요. 운동 수업에 가야 하나고요? 운동에 대해선 포는 완전 찬성이에요. 그런데 자신 차례가 되면 헤이스팅스가 요즘 사진 찍는 데 빠져서 사진 인화를 위해 장비를 잔뜩 사왔어요. 거실 복도를 꽉 채웠죠. 포가 힘껏 밀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살은 흔들만 하고 옆에서 레이먼 양이 보고는 운동 수업 전단지를 건넸어요. 밭을 물리는 말했죠. 항상 나만 응원하지 말고 가끔은 운동도 좀 하셔야죠. 오후가 되자 레이먼 양이 수업이 끝나서요. 택시자 사무소로 돌아가려 했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먼저 차를 막았어요. 바로 존이었죠. 그 앞으로 사무소에 가려던 차이다. 레이먼과 함께 차를 탈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이 대화하는 사이 멀리서 누군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존 별장에서 나온 그 검은 옷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사무소 쪽에서는 헤이스팅스가 고생한 끝에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 모두 인화됐어요. 포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사진 속 인물은 존과 약혼녀 모리 그리고 광대로 변장한 사람. 포로는 돋보기로 그들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그저 기분 탓이길 바라며 말하는 중에 비서 레이먼이 나와서요. 뒤에 같이 온 존도 있었어. 포로는 그가 찾아올 줄 몰랐어. 당연히 기뻤지. 그래서 같이 식당에 갔어. 옛날 얘기를 나눌 준비를 했지. 그런데 이게 존이 약혼녀 몰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어. 그쪽에서 교통사고 났다고 했지. 브레이크가 가격이 고장 때 큰 나무에 부딪혔다고 해. 다행히 다친 데는 없어. 차는 지금 수리해야 하고. 저도 이틀을 걸걸. 이틀 동안은 못 돌아온다고 했어. 이 말을 꼭 전화 건 쪽 존은 표정이 뭔가 복잡했어. 어비 갔지. 몰리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전화 끊고 나서는 표정이 바로 심각해졌어. 포로의 질문 앞에서 처음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 근데 돌아서자 외로움이 느껴졌어. 이틀 후에 모리 아저씨가 돌아왔어. 포로는 헤이스팅스와 함께 찾아갔지. 재밌는 건 정원에서 걷던 포로가 여기에 불집 있는지 몰라고 갑자기 벌에 쏘였어. 비형 넘바이어지. 존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말해서 지난주에 클로드에게 벌 잡아달라고 했다고. 휘발유를 썼는데 효과는 별로 없었대. 이번로 쏘잇. 더 효과 좋은 걸로 다시 시도할 거래. 그럼 문제 없을 거야. 그 말을 듣고 포로가 클로드가 누구냐고 물었지. 너가 그걸 봤을 줄 알았어. 지난번 축제 때 광대 복당한 배우가 바로 그야. 내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그는 작가. 작업실은 근처에 있어. 대학 1년 전쯤이야. 그는 몰리와 야근도 했었어. 그때 무슨 이유에서인지 둘이 헤어졌어. 몰리는 나랑 사귀게 됐지. 뭐랄까. 클로드는 몰리의 전 남자친구. 나는 몰리의 제 남자친구야. 다행인 건 이 일로 우리 사이가 나빠지진 않았다는 거야. 나랑 클로드는 아직도 좋은 친구야. 맞고. 존은 돌아서 차를 따라 바로 갔고. 한가해진 파로는 공기 중에 무언가 냄새를 맡은 듯 그 냄새를 쫓아 물통 앞에 섰어. 뚜껑을 열었더니 물 위에 떠있는 이물질이 보였어. 콜 가까이 대니 목이 콜찌는 냄새였지. 푸아로는 고개를 돌려 가까이 있는 벌집을 봐봐서 이 순간 푸아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 점심 식사 후 몰리 양이 토대장 2장을 가져와서 푸아와 헤팅에게 넣었어. 내일 밤 자신의 패션쇼에 와달라고 했지. 그리고 친절하게 푸아로에게 약국에 다녀오라고 했어. 벌쏘임은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 그 말 끝자마 푸아로는 말 안 해도 갈 거였어. 자기 치료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였으니까. 약국 가는 길에 푸아로는 걱정을 털어놓았어. 몰리 양이 이틀 전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지.
브레이크가 보지 않다 하더래. 근데 난 알아고 생각해. 그녀의 약혼자 존 성격을 알고 있거든. 이른 꼭 짐스게. 몰리 양이 출발하기 전에 차 상태를 꼭 점검했을 거야. 문제가 없으니 몰래를 내주었지. 그런데 왜 나중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까? 게다가 하지리스. 전에 있던 벌 많아. 클로드라는 사람이 전에 휘발유로 한번 청소했는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 고였 걸까? 그렇게 추측할 근거가 있어. 방금 물통에서 발견한 떠다니는 물질을 떼어내서. 그게 바로 휠유야. 클로드가 일부러 부은 걸까? 휘발유 섞인 물로는 불을 끌 수 없지. 그는 아마 다시 오려고 한 걸 거야. 모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말이야. 방금 존에게 들었어. 클로드와 모리는 1년 전에 약혼했었대. 그 후에 헤어지만 아직 연락하고 있을지도 몰라. 얘네 밑에서 포로가 모리에게 찻단점을 볼 때 컵에 분홍색 립스틱 자국이 있었어. 그 안에 진한 빨강도 섞여 있었어. 분홍색은 아랍도 없이 모리의 입술 자국이지. 그런데 진한 빨강은 어디서 온 걸까? 아마 광대 복장에 클로드가 남긴 거겠지. 그날 입술 부분에 진한 빨강 물감을 썼으니까. 이거 쭉 해면 그날 립에서 클로드와 모리가 몰래 키스해서 그래서 모리가 마신 찻잔에 그 자국이 남은 거지. 즉, 클로드와 모리 사이에 아직 미련이 남아있고 둘, 클로드가 일방적으로 키스했다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봐도 모리의 현재 남자친구 존은 배신당한 거야. 그래서 포로가 점을 치며 존과 모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거라고 한 거야. 그 위험은 감정 문제를 말해. 아니면 더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마면서 약 도테스. 포로가 약사에게 약을 부탁해. 말벌에 쏘였을 때 쓸 수 있는 약을. 직접 옥천 따로 있어. 약사가 안으로 들어가 약을 조례하는 사이. 포로가 스티스를 급히 보내. 약사 이기하게. 주의 끌하고 자기 시간을 벌려고 해. 마마치. 고객 명부를 뒤적거려. 포로의 지시를 받고 헤스팅스가 어색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당리. 포는 원한 단서를 찾았어요. 모든 게 무사히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은 클로의 작업실에 갔어요. 다시 여긴 이유는 살인사건을 조사하려고요. 곧 일어날 살인사건이죠. 그 말을 꼭 클로드는 몹시 환스러웠어요. 당신 선을 사하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이에 포는 시선을 선반 위에 놓인 사진으로 돌렸어요. 사진소에는 여전히 모리가 있었어요. 디자인한 옷을 입고 자세가 빼어났다. 보아하니 모리에 관한 사진을 아직 가지고 있네요. 당신은 그녀와 약혼했었죠? 왜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나요? 그럼 존은 당신의 경쟁자가 되겠네요. 지문의 지면에서 클로가 맞서. 무슨 말이에요? 모리와 나는 1년 전 일이에요. 이미 지난 일이요. 광으로 말하면 우린 지금 그냥 신거예요. 게다가 사진도 옛날 거고요. 기니로 잠겨져. 그게 뭐 어때서요? 마요.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에만 묻어둘 거예요. 조가 다투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사랑 때문에 존을 죽일 일은 없어요. 그는 나의 좋은 친구니까요. 그래 포씨. 당신이 말한 살인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이에요. 이 말이 아우나 진짜인 것처럼 들렸어요. 사실 포로는 그와 얘기할 때 시선이 선반 위 작은 병에 고정됐어요. 라벨은 없었지만 포는 그것이 벽이 알았어요. 수화. 전에 약국 구매 기록에서 포로가 클로드 이름을 찾았어. 분명히 적혀 있었어. 그가 수소와 칼륨 한 병을 샀다고. 이게 아마 더 강한 거겠지? 이건 바람을 없애는데 휘발유보다 훨씬 셌어. 물론 사람 목숨 하나 빼앗기 쉽지. 다음 날 밤, 포로 둘은 모리 양의 패션쇼에 초대받았어. 헤이스팅스는 눈을 떼지 못했지. 포로는 문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목했어. 바로 전에 봤던 검은 옷 노인이었지. 그 사람은 계속 무대 위 모리를 바라보고 있었어. 분명 문제 있어. 이상함을 느낀 포로. 서더 헤이팅스와 스티로가 한 모델에게 모리 행방을 물었지. 그쪽은 그는 이 가래 하노이 따가고 그 말을 듣고 그대 포는 눈치채서 이 모델이 입은 옷이 너무 익숙했어. 생칼을 썼지. 그는 헤이스팅스와 급히 축으로 달려서 모리가 검은 옷 노인과 대화하고 있었어. 헤이스팅스가 서둘러 사진을 찍었지. 일종의 착슬에 모리는 이 노인과 차에 타고 떠나서 자세히 보니 그녀가 울고 있었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다음 날 헤이스팅스가 현장 사진을 정리했어. 화살은 검은 옷 노인을 향했지. 지금은 이 사람 정체를 밝혀야 해. 그래. 포는 살인을
이번 등인 자프 탐정에게 건넸어. 돈 봐야 알아봐달라고. 노 자프는 고개를 저었지. 그 사람을 모른다고 했어. 만약 봤다면 기억했을 거야.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편히 쉬세요. 노자프는 어쩔 수 없다는 맞지? 휴양. 내 상태 지금 안 좋아. 의사가 준 마취가 문제인 것 같다. 수술할 때 칼질 하나하나가 다 느껴졌어. 자,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고. 폴은 사무실로 돌아왔어. 책상에 헤스팅스가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상이 점점 더 까답게 껴진다. 분명 모든 게 이미 일어났는데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 이건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야. 아직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해결하려 하고 있어. 포아로 경력 중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포아로가 이렇게 스트레스한 거니? 비서 레이몬 양이 있지 않고 그에게 추천했다. 운동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 해소에 좋아요. 내가 간 곳은 자손은 네버셔가에 있어. 바로 가면 돼. 한편 다른 쪽에서는 자프 경감이 업무 문제로 조기 퇴원 준비 중이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마주 나온 사람과 부딪혔다. 자세히 보니 상대는 바로 그 검은 옷을 입은 노인이었다. 포아로가 샀던 카라. 자프 경감은 급히 이 소식을 포아로에게 전했다. 그 사람이 병원에 나타났다는 걸 알고 포아로는 뭔가 짐작한 듯했다. 이전에 레이몬 양이 수업 끝나고 돌아올 때 택시 타고 가다 우연히 존을 만났다. 그때 존은 거기서 뭐하고 있었지? 레이몬 양 수업 장소는 대번셔 가였다. 포아로는 급히 지도를 펼쳐봤다. 그 거리에는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뜻밖에도 조셉은 자신이 원하는 단서가 있었다. 포아로는 곧 그곳으로 가기로 했다. 마음속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행문. 포아로는 헤딩즈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했다. 사무소에 나와 있으면 된다. 아, 맞다. 세제 좀 사다 줘. 나중에 꼭 필요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포아로는 존의 집에 도착했다. 오늘은 수요일이다. 클로드가 두 번째로 벌을 없애는 날이었다. 포아로는 존에게 물었다. 클로드가 몇 시에 오는지. 존이 맞다. 그는 7시 반에 온다고 했다. 항상 시간을 잘 지킨다. 정시에? 그가 정시에 와서 내 연인을 훔쳐갈까 걱정 안 돼? 치명적인 독도 함께 말이야? 폴씨, 무슨 암시라도 하시는 건가요? 클로드 성격은 다 알고서요. 사 때문에 삶을 주기는 않을 거예요. 우린 어느 정도는 연적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친구로서 관계죠. 너무 깊행가지 마요. 질투하는 구원자는 살인하지 않아요. 그 말은 존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질투로 사람을 빼앗아 살리는 것? 자주 봤죠. 폴로가 멀리 벌집을 가리켰어요. 이 작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죠? 재난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요. 하지만 그들에겐 폴로 같은 사람이 견고하지 않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조지, 곧 1시 10에 제가 직접 클로드의 벌집 제거 과정을 보러 올게요. 그때 봐요. 폴로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차 한 잔 시켜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 잠시만이었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고 7시가 됐을 때 차 한 대가 폴로 앞을 지나갔어요. 차 안엔 두 사람이 있죠. 한 명은 클로드, 다른 한 명은 몰리 양이었어요. 방금 존 집에서 나온 것 같았죠. 좋아, 시간이네. 7시 30분에 폴로는 다시 존 집으로 돌아와서요. 그는 홀로 의자에 앉아 멍한 표정이었죠. 손에는 방금 다 마신 차잔이 있었어요. 폴로가 말했죠. 틀리지 않다면 내 약혼녀 몰리가 클로드와 도망갔겠지. 사실 클로드가 벌집 제거하러 올 시간은 7시였잖아. 근데 너는 7시 40분이라고 했지? 나를 속여서 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한 거지? 내 의도는 알겠어. 차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지? 돼서, 치고. 폴로는 다 알고 있어. 너랑 아들 다 알고 있나? 클로드와 몰리 관계는 그들이 말한 대로 끝나지 않았어. 당신의 약혼녀가 옛사랑에게 다시 갔죠? 공개된 자리에서 몰리가 클로드를 일부러 거쳤어. 이 모든 게 당신을 위한 연기였죠. 그날 몰래 출고 술집 가서요. 간길 사가 나죠. 브레이크가 고장났고 했고 며칠째야 넣을 있다 해서 사실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목적은 당신 곁을 들나기 위해서죠. 클로드와 시간을 보내는 거였어. 그리고 몰리는 당신 성격상 분명 경고했을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고장이라고 거짓말할 때 사실 당신도 눈치챘죠. 단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는 비밀이 안 나라고 생각했죠. 아무도 모를 거고. 하지만 모든 일엔 흔적이 남는 법이죠. 전에 클로드 작업실에 가본 적 있어요. 거기 몰리 사진 한 장이 있더군요. 그는 오랜 산이라 했지. 과거 추억으로 남긴 거 했죠. 사실 그 사진은 최근에 찍은 거예요. 사진 속 몰리 옷차림은
패션쇼에서 다른 모델도 입은 옷이었어요. 패션쇼는 최신 디자인 옷을 보여주죠. 대부분 최신 디자인 의상입니다. 산소 몰가 입은 옷은 클로드는 오래돼 사질하죠. 이건 몇백 건 거짓말이에요. 사진 회로 끈 겁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무사함 관계가 남아있다는 증거죠. 산 얘가 나와서 아니네. 내 조수 헤이스팅스 대위가 파티 현장에서 당신이 클로드와 만나는 장면을 찍었어요. 당신 표정은 분노와 원한으로 가득했죠. 그거 끝없는 사례로 보였고요. 그래서 존 씨, 할 말 있나요? 존은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30분 전 클로드가 청산가리 가져왔어요. 벌 제거하려고. 그가 모르는 사이에 병에서 조금 뺐죠. 그가 마실 차에 넣었어요.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예, 포로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아프다는 것도 알죠. 그건 못 입는. 그는 내 의사야. 내가 그를 졌어. 그에서 내 병에 대해 다 알게 됐어. 그의 진료소는 듀인 카운티 거리야. 네가 거기서 나올 때 내 비서 레이먼 씨를 만났지. 두 사람이 차 타고 나를 찾아왔잖아. 그 의사 내 맞서. 네가 최대 2달밖에 못 산다고. 그는 내 혹지 맞서. 남은 시간에 자포자기 할까 봐. 그래서 몰리 씨를 찾았지. 몰리는 내 약혼자. 그는 모든 걸 알고 읽었어. 의사는 내 병에 대해 그녀에게 말했지. 그래서 그녀가 널 잘 굴복하려고. 지금 생각하면 의사가 선의로 한 일이 오히려 나빠졌어. 그게 몰리가 널 떠나게 빨리 만든 거야. 그러도 안도 해. 질문에 답하며. 존 말해서. 말아요, 포아로 씨. 반 시간 전에 클로드가 벌을 없애려 할 때 몰리가 갑자기 달려와 그 품에 안겼어요. 내 앞에서. 그녀가 모든 걸 알아대요. 계속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차갑죠. 그는 내가 아픈 걸 알고 곧 걸 간 거라서 날 떠나야 해서 미안하대요. 난 이래치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폭로해줘. 그를 내 조심스러운 삶에서 내쫓아서요. 그렇게 난 두 사람이 내 정원을 떠나는 걸 봤죠. 내 마음은 완전히 묻었어. 그래요, 내 지금 맞어요. 내가 독을 탄 차를 클로드를 해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의미 없을까? 그 말을 듣고 포화가 맸어. 지금 와서도 날 속이려는 거야? 처부터 끝이. 넌 클로드를 직접 독살할 생각은 없었잖아. 간접적으로 해드려 했지. 내가 직접 벽을 쳤잖아.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어. 내가 처음 왔을 때 내 집 물통 위에 휘발유층이 떠 있었어. 맞다면 넌 클로드가 벌을 없앨 휘발유에 미리 물통에 물을 섞었지. 그래서 클로드의 벌 방울이 실패한 거야. 그럼 실패하면 어쩌고? 다음에 오면 되지. 다음엔 더 강한 걸로 오는 거야. 그게 바로 독금을 하이드라진이야. 그래서 클로드가 약국 가서 벌 방멸에 쓸 하이드라진을 샀지. 그가 이걸 들고 오면 네가 몰래 마셔 죽으면 클로드가 범인이 되는 거지. 네가 그가 산 하이드라진을 먹고 죽었다고 조사자가 조사하면 클로드와 몰리가 사귀는 걸 알게 되고 조사자는 이렇게 생각하지. 클로드가 질투 때문에 하이드라진으로 너를 죽였다고. 그렇게 되면 그는 확실히 사형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네가 죽음으로 성공적으로 클로드를 죽일 거야. 이게 내 계획이야. 포아로의 말에 직면해. 이제 와서 존 부인하지 않았어. 몇 분 후 그에게는 모든 게 끝났지. 그리고 너무 늦어서. 하지만 포아로는 말했지. 만약 세제가 마시면 죽는다면 그건 말도 안 돼. 내겐 바꿔치기가 어렵지 않아. 클로드는 정말 마음이 넓어. 밤은 잠지 않고 그가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몰래 작업실에 들어갔어. 그가 벌 방멸에 쓸 청산칼륨을 세제로 바꿔치기했지. 그래서 네가 마신 게 바로 그거야. 미안하지만 내 계획은 실패했어. 그 말 끝자마 존 먼 추억을 받았어. 그 후에 웃음을 지었어요. 사람은 바로 편안해졌죠. 다시 말해. 누가 죽는 게 두렵잖아. 사실 존은 독약을 마신 후에 후회나 두려움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자신이 죽고 클로드도 죽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충동은 뭐든 하게 만들죠. 그 후에 후회해도 늦은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후회약은 없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포로는 그 후회약을 가져왔죠. 그리고 좀 아우였다는 걸 알겠으니 새 삶을 얻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 포로가 아래서요. 내 친구, 내 마음을 이해해. 목숨이 얼마 남지 않고 살아낸 사람은 이러지. 하지만 당이야. 넌 완전히 이성을 잃지 않았어. 마지막 순간에도 직접 사람을 죽이려 생각하지 않았잖아. 만약 그러면 벌써 했을 거야. 난 내 마음을 내 속마음을 알고 있어. 넌 살인자가 아니야.
존이 마음을 놓고 웃었어요. 당신 맞아. 포르씨. 나는 말벌조차 죽이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미 익숙해졌어요. 어떤 사람과 어떤 일도 말벌처럼 익숙해지려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프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으려 해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친구로서 도운 거죠. 존이 큰 실수하는 걸 막으려 충동은 한순간에 일어나죠. 다행히 더 나쁘게 가지 않았어요. 포로가 막는데 성공했어요. 됐어. 그리 이제 가야죠. 존 맞서. 다음에 또 와줄래요? 포로. 시계 감사해. 네가 와서. 네가 나를 구했어. 됐다. 포아는 을말하지 않았어. 모자를 벗으며 경의를 표했어요. 모든 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영화는 포아로가 떠나는 뒷모습과 함께 막을 내려서요. 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정말 특별한 이야기여서요. 기준은 리즈.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야기가 전개됐었는데 이번엔 사건 전 이야기도 흥미로웠네요. 정리해 못해요. 존이 자신의 죽음으로 클로드 살인을 계획하다니요. 이 방법이 성공하면 포아로도 어쩔 수 없어요. 다행히 성공했네요. 자, 이제 전 아이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